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여론 반전을 꾀했습니다. 전임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있다면서 내년엔 경제 붐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강은나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개월 동안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 배경인 고물가 책임은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18분간 연설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을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11 months ago, I inherited a mess, and I'm fixing it. When I took office, inflation was the worst in 48 years. This is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llowed to happen.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덕분에 사상 최대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바이든 시절 하락한 실질 임금이 반등했고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building factories and plants at levels we haven't seen. AI, automobiles. We're doing what nobody thought was even possible, not even remotely possible.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상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봄 사상 최대의 세금 환급으로 가구당 최대 12,000달러 부담을 덜고 군 장병에게는 크리스마스 전 1인당 1,776달러의 특별금을 약속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8개의 전쟁을 종식해 강한 미국을 되찾았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 큰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America is respected and our country is back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하지만 물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장밋빛 약속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연설 직전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내 장악력이 흔들리는 조짐마저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금리를 크게 내리는데 찬성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제롬 파월의 뒤를 이을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 자리를 두고 3파전이 예상됩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이 조만간 정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초에 알게 될 거라면서 금리를 크게 내리는데 적극적인 비둘기파임을 시사했습니다. Someone who believes in lower interest rates by a lot and mortgage payments will be coming down even further. In the new year, I will announce some of the most aggressive housing reform plans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기대한 만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자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해왔습니다. 너무 늦는 파월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 이후 연준은 9월부터 3번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차기 의장 자리엔 새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2명의 캐빈이 이뤄온 양강 구도 속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후보 면접을 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파전으로 재편된 겁니다. 세 후보 모두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한 행사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1%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금리 인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I think that the idea that being close to the president and serving the president well disqualifies someone for any job. It jus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포함해 세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Because of tariffs, along with the just passed One Big Beautiful Bill, tonight I am also proud to announce
11 months ago, I inherited a mess, and I'm fixing it. Tonight, after 11 months, our border is secure, inflation i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America is respected. Disingenuous reporting, where you have a reporter who took the chief of staff's words wildly out of context, did not include the context those conversations were had within. And then further, I think the most egregious part of this article was the bias of omission that was clearly present. Nope. Yeah, she's doing a great job. Sometimes I am a conspiracy theorist, but I only believe in the conspiracy theories that are true. And by the way, Susie and I have joked in private and in public about that for a long time.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that I think the president could ask fo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계속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미군 전사자들의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와이스 실장이 계속 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와이스 실장은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미 정가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백악관 복귀 1년이 채 안 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옵니다. 공화당 상원이 사실상 집단 항명하는가 하면 법원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지방선거 참패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선거 패배를 셧다운 탓으로 돌리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하지만 15명 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협치를 해치고 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언론은 공화당이 1년 넘게 예스만 말하다 노라고 답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생보다 외교, 전쟁 이슈에 집중한 게 선거 패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공화당 의원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가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셧다운 중에도 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보조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rebu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is really a warning light to the White House. How Republicans react to it, we'll have to see. 미국 매체들은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당장 무리지어 등을 돌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리스크와의 거리두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